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강릉의 주상복합시설 공사 현장에서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한 달 가까이 공사를 중단하고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벌여왔습니다. 강릉시가 추가 땅꺼짐이나 집안 붕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늘 조건부로 공사 중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돼 있는 차량들 옆으로 땅이 갈라지고 차가 기울며 땅속으로 주저앉습니다. 길이 10m, 폭 5m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차량 2대가 일부 파손됐고 이 일대 주민 수십 가구가 한때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강릉시는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1차 현장 조사 결과 업체의 시공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시는 이후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집안 침하 안전 점검을 시행했고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점검과 복구를 실시해야 하지만 추가 침하 가능성은 적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강릉시는 결국 추가 논의를 진행한 끝에 7일자로 공사 중지에 대해 조건부 해제 결정을 내리고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싱크홀이나 또 지하 붕괴 등 추가적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3m 이상 추가적인 지하 굴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4가지 조건을 부하여 오늘 공사 재개 통보하였습니다. 강릉시가 업체에 요구한 4가지 조건은 지하수 차단 시설 보강, 침하 부분 반대편부터 순차적으로 보강 공사 시행,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과 성실한 협의, 하루 한 차례 계측 관리입니다. 업체 측은 다음 주부터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사실상 정상 영업을 못한 주변 상인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장사를 너무 못했잖아요. 처음 시작하기부터 장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강릉시는 사고 직후 업체 측에서 이르면 4월까지 본사 경영진이 내려와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다며 공사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민원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최근 폭설이 쏟아진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의 인접 지역은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사냥 서식지입니다. 폭설로 사냥들도 순환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먹이를 찾아 떠도는 사냥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눈이 쏟아지는 산속에서 사냥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틀 뒤엔 사냥 2마리가 같이 먹이를 찾아 떠도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밤에도 사냥들은 수시로 나타나 산속을 헤매고 다닙니다. 울진 삼척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긴꼬리 사냥의 전 세계 최남단 집단 서식지자 남방 한계선인데요. 200개체 정도가 서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산악구조대와 야생동물구조센터 회원, 공무원 등 40여 명이 산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눈밭을 헤치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로 만든 먹이통 안에 마른 풀을 잔뜩 쌓아 놓습니다. 사냥들이 찾아와 먹이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겁니다. 평소에도 저희들이 사냥이 뛰노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먹이 활동이 좀 곤란하니까. 100여 미터를 더 걸어 올라가 사냥들이 좋아하는 뽕나무 잎과 마른 풀, 영양소 덩어리를 또 다른 먹이통에 넣습니다. 이 응봉산 일대엔 이 같은 먹이 공급 장소가 6곳이 있는데요. 겨울철 사냥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활동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먹이통 인근에선 사냥의 발자국과 배설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냥 먹이를 주다 보니 실제로 가까운 곳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냥이 목격됩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 지금 밥이. 없으면 2개 가져가면 돼. 2개 가져가야 돼, 여기는. 국가유산청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년 전 가을과 겨울에 죽은 사냥은 1000여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먹이준기 행사를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식지회 보존기관에서 인공증식 등 사냥 개체수 증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과 인위적인 개발 등으로 살 곳을 잃어가는 사냥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3.1절 연휴부터 수십 센티미터의 폭설이 쏟아진 태백과 삼척 지역에서 농업시설과 공공시설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어제까지 상삼이동과 하삼이동, 원동 등지에서 비닐하우스 59동, 17,000여 제곱미터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척시 도계읍과 화장면 등지에서도 비닐하우스 19동, 5,800여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고 축사 2동이 무너졌습니다. 또 공공시설도 일부 파손돼 태백에서는 육상경기장 보조트랙과 하수처리장 비가림시설, 삼척에서는 도계읍 풋살장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겨울철 별미 생선 대구의 지난달 강원도 어획량이 작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포획 금지 기간 어선 조업이 임시로 허용됐기 때문인데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금어 기간 중에 포획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동해 묵호항, 몸 길이가 50cm 안팎인 생선대구가 어판장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 군데군데 1m 가까이 자란 것도 보입니다. 포획 금지 기간 중에 조업이 임시로 허용되자 평소보다 많은 대구가 잡힌 겁니다. 올해 2월 강원도의 대구 어획량은 158톤, 금어기를 포함해 조업일이 2배가량 늘자 어획량이 지난해 3.4배로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봐야지. 상당히 좋다고. 어민들이 조금 재미 좀 봤다고 봐야지. 일부 포획 금지 기간에 대구 조업이 허용된 건 지역 어민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강원 해역에서 10년 새 어획량이 3배 늘 만큼 자원이 늘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어민들은 기존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의 금어기를 내년부터 아예 3월로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1월에서 2월로 추정되는 산란 절정기에 알을 품은 대구를 너무 많이 잡으면 자원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러시아 해역을 주로 오가는 동해 북부계군 대구를 해부해 정확한 산란 시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생수소의 무게 그리고 그 형태적으로 이제 성숙 단계라든지 조직학적으로 성숙 단계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산란기를 파악하고 하려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포획 금지 기간에 조업을 일부 허용한 올해 어획량 통계 등을 바탕으로 금어기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돼 고성군이 DMZ 산림관광 개발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민선 8기 남은 기간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하고 해양심층수 산업을 보다 확대해 고성발전 시즌2를 맞이한다는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이 통일전망대 일대를 산림과 해양 경관, 안보를 융합한 신규 핵심 관광산업지구로 조성합니다. 지난해 말 통일전망대 일대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만큼 탄력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2029년까지 244억 원을 들여 해돋이 전망타워, 안보 교육관 등을 갖추고 금강산 휴게소와 DMZ 생태체험관을 결합한 DMZ 산림생태지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2개의 거대한 탑을 공중 통로로 연결하는 DMZ 생태관찰 전망대 조성 사업도 DMZ 산림생태지구에 편입됩니다. 분단 국가라는 상징성과 DMZ 특별한 가치를 바탕으로 통일전망대를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와 번영의 관광지로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 사업 MOU 체결을 비롯해 대기업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고 고성군 토성면의 한옥마을 온천 개발 사업도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각종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특수상황 개발 공모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연진 5호항 어촌 개발과 거진 대진 관광 개발 사업 등으로 2천억 원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공모 사업을 통해 적경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송지호 동해 북부권 관광 자원화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총 26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민선 8기 남은 1년 동안 고성군은 송지호와 죽도 일대를 광역으로 묶는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준공에 군정을 집중합니다. 모두 4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해상 걷는길과 스카이워크, 전망대, 해양 레저 지원 시설을 말 그대로 바다 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 사업은 해중과 육상 그리고 해상을 아우르는 특화 관광시설을 조성해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거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장 규모가 4천억 원대인 해양심층수 산업을 선도하는 고성군은 해양심층수 제2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해 의료, 바이오, 미용 등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으로 발전시키고 해양심층수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통해 웰리스 성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 아들 이모 씨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입건된 후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아들 이 씨의 아내도 공범으로 지목돼 지난달 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 씨의 범행 당시 차량에 아내를 포함한 2명이 동승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주택가에서 마약을 찾으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CCTV 탐문 끝에 이들을 포착해 입건 후 조사 중이고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여전히 4,000세대를 넘는 가운데 강릉과 원주, 속초에 각각 1,000세대 넘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공개한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내 미분양 주택은 강릉시가 1,203세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주시가 1,095세대, 속초시가 1,020세대, 춘천시가 265세대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 미분양 세대는 강릉 49세대, 원주 133세대 줄었습니다. 도내 전체로는 한 달 전 4,408세대에서 4,197세대로 211세대 감소했습니다. 콤팩트시티와 고향사랑기부제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이병선 시장을 포함한 속초시 방문단이 오늘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를 찾아 후지 히로이사 도야마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속초시는 이 자리에서 역세권 개발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심 공동화 해결, 청년층 유입 등 지역 소멸 대응 우수 사례에 대한 정책 논의가 펼쳐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구 40만 명의 도야마시는 콤팩트시티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로 쇠퇴해가던 도시를 젊은 인구가 찾아오는 강소도시로 재탄생시킨 대표적인 곳입니다. 강원대 삼척교수회가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글로컬 대학 통합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강원대 삼척교수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글로컬 대학 통합계획에 대해 캠퍼스 규모를 무시한 채 통합에만 급급해 삼척 캠퍼스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강릉 캠퍼스보다 삼척 캠퍼스의 직원과 부서를 적게 배정했다며 직원과 부서의 추가 배정과 도계 캠퍼스 총장 임명 및 행정 조직 구축,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월드비전 강원사업본부가 강원도 교육청에 교육복지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비 7억 1,9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받은 사업비는 위기아동 지원사업과 아침 식사, 주말 도시락 지원사업, 냉난방 지원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또 올해 신규로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사업과 생계비 등 꿈 지원사업이 추진돼 2억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양양군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77동에 대한 철거 처리를 지원합니다. 양양군은 올해 3억 원의 사업비로 주택 65동과 비주택 5동, 지붕 개량 7동 등 총 77동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와 지붕 개량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 원, 비주택 540만 원, 지붕 개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원 한도액을 넘는 철거 처리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양양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45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습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올해 문화 소외 지역 등을 찾아가 공연 활동을 펼칠 전문 문화예술단체의 신청을 받아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생활문화 활동을 벌이는 예술단체와 동아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동해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동해체육관과 예람중 체육관 등에서 제15회 동해 무릉배 오픈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 2천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